안녕하세요. 무탈한 사회를 위한 무방비 탈출 13회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확대에 따른 직업병 산재 인정 이야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기준을 확대하는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지난 2월 26일 입법 예고하고 올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1982년 노동부 예규로 업무상 질병 기준을 마련한 후 30년 만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직업성 암 인정자가 10만 명당 0.22명으로 OECD 국가 중 현저히 낮은 문제, 또한 만성적 과로에 의한 산재 인정 기준의 문제점 등 직업병 인정 기준과 관련돼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는데요. 노동조합과 안전보건단체들의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손을 댄 것입니다. 자, 먼저 주요 내용인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직업성 암은 폐암, 간암, 백혈병, 피부암, 후두암, 다발성 골수종, 간열관육종, 악성 중피종, 비강 및 부비동암 등 9종에 불과했는데요. 개정안에는 12종이 추가되어 위암,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침샘암, 식도암, 방광암, 갑상선암, 뼈암, 비인두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12종이 추가로 지정, 총 21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위암은 남성 암 발병률 1위, 갑상선암은 여성 발병률 1위를 차지하는 흔한 암이지만 지금까지 산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둘째로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은 현행 11종, 육가크롬, 벤젠, 성면, 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염화비닐,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정제되지 않은 광물류, 아스팔트, 파라핀 이렇게 총 11종이었는데요. 이번 개정이 되면서 기존 11종 중 아스팔트와 파라핀 두 종을 삭제하고 여기에다가 14종을 추가하여 총 23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추가된 발암물질 14종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등을 일으킨 물질로 알려졌지만 발암물질에 포함되지 않았던 포르말데히드, X선, 감마선을 포함하여 제조업에 흔한 실리카라 불리는 결정력 유리유산, 라돈, 비수니켈 화합물, 카드뮴, 목분진, 베지딘, 부타디엔, 사나이틀렌, 베타나프탈라민, 베릴륨 등의 물질입니다. 또한 특이하게 14종 중 스프레이 도장 공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공정에서 일하다 암에 걸리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정신질병으로서 톨루엔,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 물질에 따른 신경정신계 질병만 명시되었던 현행에서 추가로 업무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많이 들어보셨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처음으로 업무상 정신질환에 포함돼 산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만성 과로 산재 판정인데요.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 이 기준을 초과하면 상시적으로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만성 과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건데요. 현재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발생한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일상적으로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은 만성과로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다섯째는 호흡기계 질병의 인정 범위 확대입니다. 호흡기 질환 중에는 그동안 업무상 질병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추가로 지정되었고요. 호흡기계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는 현행 19종에서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밀가루, 곡물 분진, 포르말데히드, 산무수물, 에폭시 수지, 석탄 분진, 암석 분진, 알루미늄, 염소, 염화수소, 아황산 가스 등 14종이 추가돼 33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성 중독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로 현행 12종에서 지난해 구미에 이어 화성 삼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로 유해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불화수소, 불산이죠? 불화수소를 포함하여 일산화탄소, 인 등 8종이 추가된 20종으로 늘어나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자, 노동부에서 입법 예고안 확대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정말 직업병이 대폭 증가할까요?
현실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님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50년 만에 손을 보면서 인정 기준이 확대된 측면은 있지만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누락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번에 인정 기준이 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되고 나서 다시 또 몇십 년 또 기다려야 또 인정 기준이 개정된다면 지금 현실의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오히려 그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는 것이고, 이 정기적으로 어떤 직업병의 요인들이 새로 추가되고 그다음에 물질이나 직업성 암이나 이런 것 어떤 암 종류를 확대할 건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바꿔나가는 이런 상설적인 기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그것이 빠졌고 민주노총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우리가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인정 기준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다르게 언론이 굉장히 과대하게 이제 포장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단적으로 뭐 위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화기계 암이 앞으로 인정이 굉장히 쉬워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종전에 우리가 뭐 위암이나 간암이나 이렇게 신청하는 거는 업무상 스트레스라든지 노동 강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게 많은데, 사실 이번에 인정 기준에는 그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화학물질이나 이제 방사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암 종류가 확대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거는 이게 언론에 이렇게 보도됨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가 위암 기존에 이렇게 불승인되어 왔던 위암 간암 같은 경우에 최근에 몇 년 동안 단 한 차례 승인권도 없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설적인 어떤 논의기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추가 작업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인정기준이 확대되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이 실제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승인이 실제로 높아져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인정기준 확대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재해조사라든지 역학조사라든지 뭐 질병판정위원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만 인정기준 확대가 뭐 그냥 법상에 있는 사문화된 휴지 조각이 아니라 실질적인 산재 승인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인정기준 확대가 현장에서 실질화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또 현장의 노동자들이 나서서 그런 문제들을 쌓아나가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갈 때 이번에 인정기준 확대가 그 의미가 정말 좀 뜻깊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이, 그러니까 뭐 특히 취약 노동자에 대해서 뭐 현장에 어느 만한 노출이 있느냐, 산재 신청권이 어떻게 있느냐, 또 우리나라 한국에서 외국에서는 뭐 이렇게 발암물질이나 뭐 직업성 암이나 질병을 일으킨다고 보고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느냐, 이것이 인정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들이 됐는데, 뭐 여성 노동자나 청소 노동자나 이렇게 취약 노동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고 산재 신청도 거의 안 하고 못 하고 계시고 이런 것 때문에 인정 기준이 반영이 안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부에서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 제조업이라든지 대공장 중심의 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직업병이 많이 유발되는 그 영세사업장이라든지 취약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인정 기준화 해가지고 그 내용을 신청하고 승인받는데 굉장히 접근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어보셨는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 과정에 체계가 문제라는 것이죠. 기존에 협소한 범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재 인정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영 과정의 문제가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확대됐다고 해서 직업병이 대폭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직업병 인정 상설 논의 기구를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하고요. 이런 요구를 계속 추진하는 것과 산업재해자들을 포함한 현장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앞으로의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이런 과정에서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물론 이만큼 확대된 인정 기준안을 정부가 만들도록 하는 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어 왔고, 삼성 반도체 백혈구 문제 등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사건들이 정부를 움직이게 했다는 것만은 발전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계기로 진정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다시 현장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병 인증 기준에 대한 더욱더 포괄적인 확대와 인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치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무탈 13회 직업병 산재 인정 확대 진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노동자 건강과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국민 건강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일과 건강이 함께합니다.